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폭우로 물이 들어찬 집에 갇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비극에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의장석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2달 가까이 파행입니다. 서울시 25개 지방의회 중 의장당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양천구 의회뿐입니다.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가족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는데 이들은 물이 들어찬 반지하 집에 갇혀 변을 당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나가고 싶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응암동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년 전 반지하 주택으로 이사 왔다는 김명훈 할아버지. 나흘째 빗물에 젖은 옷가지 등 살림살이를 말리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 보일러까지 틀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으니까요. 그날 밤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물 그럼 어떻게 빼셨어요? 양수기로? 여기 양수기를 뽑고 여기는 손으로 그냥 그게 보이라 틀어놓고 지금 말리더라고 지금. 그 문도 다 열어놓고 양쪽에 다 열어놓고. 비가 오는 내내 잠 한숨 못 잤다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 다행히 집안으로 물이 들이차진 않았지만 4년 전 악몽이 떠올라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시 기습폭우로 불강선이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해 응암동 일대 반지하 주택 수백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벽지도 하고 가구도 다 바꾸고 침대도 다 바꿨죠. 저희는 또 지하여서 침수가 되지 않을까. 또 뭐가 이렇게 비가 너무 막 이렇게 벽돌 같은데 물을 머금고 있대 그냥 푹썩 주저앉지는 않을까. 밤새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진짜. 반지하 주택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합니다.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바로 옆에 하수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기라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대가 점점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도로에 있는 공공하수관로보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화장실이나 이런 배관들이 더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역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반지하 주택이 전국에 약 32만 가구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은평의 경우 주택 바우처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10가구 중 3가구가 반지하 가구입니다. 거의 이제 노인분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보증은 부족하고 월세 내기 힘드니까 그분들이 지상층 올라오긴 힘들 것 같아요. 가격대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상황. 진짜 우리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지상으로 나가고 싶죠. 근데 너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렵고.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반지하 주택 일몰제. 주민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재산이고 이게 쉽게 이게 정말 반지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만 이런 게 좀 말이 나오고 또 좀 시간이 지나가면 희지부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 나왔을 때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반지하를 없애는 건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폭우 등 재난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 땐 순식간입니다. 반지하 살고 싶어서 살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 저 돈 있으면 뭐 반지하를 왜 살아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9대 양천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는데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중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은 곳은 양천구의회가 유일합니다. 네, 앞서 9대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서 첫 임시회를 열었는데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언한 뒤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양천구의회 의장단 선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9대 양천구의회가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반반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당이 전반기 의장을 하느냐 이 부분을 양당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영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양천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양천갑과 양천을로 나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천갑과 을 지역의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에서 의장 후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선출이 안 되고 있고요. 여야 의원이 동수인 경우에 보통 양천구에서는 통상 여당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야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야당인 지금 민주당은 이런 관례를 존중한다면서도 만약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연이 되면은 먼저 전반기 의장을 맡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관련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협상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출을 요청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과 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눠져 있는 상황에 어느 한쪽의 원내대표를 선출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반기를 민주당에게 먼저 양보를 하신다면 저희는 바로 수일 내에 후보를 결정해서 원구성.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전반기에 의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3선인 임종욱 의원과 재선인 윤인숙 의원이 지금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빠른 원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네.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에서의 합의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을 보면은 양천갑에서는 3선인 이재식 의원 그리고 을에서는 3선 이모견 의원과 재선 정택진 의원이 각각 이제 밝혔거든요. 출마 의사를. 근데 현재 갑과 을 지역 의원들이 서로 자기 지역구에서 의장 후보를 낸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양천 갑 같은 경우에는 관례상 비례대표와 의장을 서로 갑과 을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냈는데 이번에 을 쪽에서 비례대표를 뽑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역시 그리고 또 의장 역시 8대 때는 이제 을 쪽 차례였고 그래서 9대 때는 이제 갑이 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비례대표가 을 쪽에서 하면은 갑 쪽에서 의장을 하고 암묵적으로 간행적으로 이제 해왔던 거죠. 의총을 지금 7번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다수 안 하고 밖에서만 뺑뺑 돌면서 의장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근데 반면에 을 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의장을 한 게 갑 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을에서 의장을 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을 지역에서 맞는 게 맞다, 그게 관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관례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가 없으면은 협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예, 양쪽 입장을 들어보니 지금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장단 선출 늦어지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뭐 양천구의 의장단 선출 과정을 보면은 뭐 2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7대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8대 후반기에도 두 달가량이 걸렸거든요. 의장단 선출까지. 네. 근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 지금 300억 원 규모로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의회 기능이 멈춰 있다 보면은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는 양천구 의회가 이제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앞으로 그 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내년도 살림이나 올해 하반기 살림을 제대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의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아신다면 구의원분들이 빨리 원구성부터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양천구의회 또 원구성과 관련된 얘기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주시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2배 넘게 늘면서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5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도 1,0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이 중 양천은 1,441명, 은평은 1,345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5,095명이 됐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2%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19일까지 공공, 민간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대형 공사장 2곳과 중소형 공사장 10곳 등 모두 24곳인데요. 구는 공사장별 수방 장비와 자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은 긴급 안전조치 후 별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9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은평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의 은평지회인데요. 은평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노인의 은평지회는 학교 환경 정비 사업인 실버벨 울타리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